271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A의 여사건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우리는 A의 여사건과 바로 이 B의 사건의 곱사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 공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A 집합, 뭐 B 집합, 집합으로 말하면 꼭 그렇게 그릴 필요 없이 A의 여사건이 여기고 B의 사건이 여기라면 서로 배반 사건, 바로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소가 되겠죠. 그럼 이 A의 여사건이 아닌 사건은 바로 A 사건이니까 여기와 여기 이 두 구역이 바로 뭐가 된다? A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사건의 확률이 한 분의 1이니까 바로 A의 여사건이 여기이기 때문에 A 사건은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를 합쳤는 것이 얼마 된다?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A의 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죠. 그럼 A 사건은 이 두 군데잖아요. 이 두 군데고 B의 여사건, B의 여사건은 어디가 B의 여사건입니까? 여기가 B니까 마찬가지로 이곳과 이곳까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B의 여사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 사건은 바로 이 부분이 A 사건이고 B의 여사건이 여기니까 이 두 부분이니까 그거의 곱사건, 즉 공통 부분, 교집합 부분은 어디다? 이 바깥쪽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면 B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두 군데 합쳐서 3분의 1인데 이 한 군데가 바로 6분의 1이 되니까 B 사건은 3분의 1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다? 6분의 1을 빼면 되겠죠. 두 군데 합쳐서 3분의 1인데 이 바깥쪽이 3분의 1이니까 B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죠. 3분의 1이 6분의 2니까 6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면 얼마가 된다? 바로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의 여사건과 B의 바로 곱사건이 다른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교환법칙을 성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보이죠. 비교 A니까 바로 B에서 A를 뺀 차집합 형태가 되는 거죠. 집합으로 말하면 얘가 바로 뭐다? 공집합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B 사건에서 A 사건을 차집합했다. 즉, 집합끼리 차집합해서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 B가 누구에게 A에게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런 일련의 집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A의 여사건과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B가 A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자,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A의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 3분의 1은 이곳과 이곳, 맞죠? 이 두 지역을 합쳤는 것이, 맞죠? 전체 A 사건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고, A 사건에서 B의 여사건과의 교집합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A 집합으로 말하면 A차 B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A에서 B와의 공통 부분을 제거해 준 것이 바로 여기가 6분의 1이 되죠. 그럼 두 개 합쳐서 3분의 1인데 이 바깥쪽이 6분의 1이니까 바로 여기 B 사건은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니까 동일하게 6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벤 다이어그램과 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272번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각각의 확률이 주어졌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로 처리하면 된다? 항상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요. B 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1이 되네요. 자,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여기가 바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이 P의 A의 여사건, 곱사건, B의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합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더모로강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여사건이 많을 때는 더모로강 법칙을 쓰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로 사건의 확률은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1 마이너스 바로 A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1 마이너스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바로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사건은 어떻게 구한다? 자,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이 나와 있고 또 곱사건의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1 마이너스 자, A의 확률 4분의 1, B의 확률 3분의 1을 더한 다음 공통부분인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 바로 12가 되겠죠. 따라서 4가 3배 됐죠. 3이고 3은 4배가 되었습니다. 6은 2배가 되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2분의 7 마이너스 2니까 5가 되겠네요. 맞나요? 따라서 12분의 12 마이너스 5, 바로 12분의 7이 바로 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12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합과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때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더모르공 법칙을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면 자, 이 사건의 확률은 바로 1 마이너스 합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73번입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자, 합사건과 곱사건의 바로 B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곱사건의 확률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돼버리면 이 값은 0이 돼버리겠죠. 자, 우리 이렇게 등호가 두 개 나와 있죠. 자, 이런 형태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리 대수 파트의 지수 공부할 때 맞나요? 이런 형태.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5의 z제곱. 이런 형태 많이 봤죠? 이걸 어떻게 두었죠? k로 두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식의 값은 같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k로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런데 확률이니까, 맞죠? 이 곱사건은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자, 이 곱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값 또한 여기서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항상 생각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일단 지금 여기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무엇으로 했다? K라고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2 PA가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PA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변에 2분의 5를 곱하면 2분의 5K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사건 A의 확률을 2분의 5K라고 말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건 B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얘도 K와 같으니까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 곱하기 3분의 2가 바로 양변에 2분의 3을 곱함으로 3분의 2K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사건 B의 확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K를 구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없죠. 이 식에서 바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사건은 뭐였죠? K였습니다. 합사건은 A 사건의 확률 2분의 5K와 B 사건의 확률 3분의 2K와 자, 그리고 A 사건, B 사건을 우리가 더했으니까 바로 공통 부분인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5K, 3분의 2K에 마이너스 K니까. 자, 일단 이 두 개부터 더해볼까요? 6분의 얼마가 되죠? 6분의 15 플러스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서 6분의 19K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K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6분의 6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3K가 되겠나요? 2분의 5K와 2분의 3K 여기에 선생님이 2분의 3K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3K인데 자, 여기에 선생님이 3분의 2K로 잘못 적었네요. 그죠? 맞죠? PB는 2분의 3K입니다. 여기에 2분의 3K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잘못 적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아니라 더더욱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2분의 5K와 2분의 3K를 더하면 2분의 8K죠. 2분의 8K는 4K입니다. 요 두 개가 4K니까 4K에서 K를 빼버리면 3K가 되고 분자는 K가 되겠죠. K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인데 0이 아니므로 약분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합사건과 곱사건의 바로 B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얘가 바로 여기도 잘못 적었네요. 3분의 2K가 아니라 무엇이다? 2분의 3K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4번입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하여 합사건의 확률은 6분의 5. 그리고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 B와 A의 여사건의 곱이 바로 4분의 1입니다. 이럴 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은 바로 집합으로 본다면 A 교 B여니까 A 차 B가 되겠죠. 즉, 이 부분을 말하죠. 사건 A이면서 B의 여사건과의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무엇으로? 여사건 곱사건 B는 자, 집합으로 보면 B교 A여가 되죠. 따라서 B 차집합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4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합사건이 주어졌는데 곱사건을 구하죠. 요 세 부분을 합친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합사건인 6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바로 뭐다? 곱사건하고 확률. 여기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1과 4분의 1과 x를 더하면 되겠죠. 자, 얘는 A 사건이 4분의 1이 아니죠. A 차집합 B 형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6분의 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4분의 2가 2분의 1이니까 x는 6분의 5에서 2분의 1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은 분모를 6으로 고쳐준다면 6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바로 이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에서 자, 공통 부분을 한번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덧셈 정리인데 이 집합으로 볼 때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 A와 B를 합한 다음에 공통인 걸 한번 빼줘도 되지만, 자, 이 세 개의 방을 각각 뭐 해도 되겠다? 더해줘도 되겠죠. 따라서 이 왼쪽 부분을 뭐라고? BA 집합으로 말하면 차집합이죠. 물론 확률에서 차집합 표현은 안 쓰는데 집합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곱사건.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B차 A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A 곱사건 B의 여사건 그리고 곱사건이 되고 자, 집합에서 B차의 형태는 바로 B 곱사건 A의 여사건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사건을 나온 다음에 곱사건을 한번 빼줘도 되지만 이 세 부분을 모두 더해 준 것도 바로 무엇이 된다? 합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공통수학 2의 집합 문제에서 바로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도 풀어봤죠. 그거와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이 하나 있고 A 집합, B 집합이 있을 때 자, 공통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곱사건, 즉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확률로 봐도 바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과 합을 구한 다음에 자, 곱사건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덧셈 정리는 이 네 개의 각각의 사건 중 세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합사건과 곱사건의 위치를 한번 바꿔봅시다. 바꿔보면 이 곱사건은 바로 PA와 PB의 확률을 각각 더한 다음 바로 누구를 빼줘도 된다? 합사건의 확률을 빼줘도 식은 똑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A와 PB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값으로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3분의 2와 5분의 2로 나오니까 이 값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뭐하다? 일정할 때, 자, 곱셈의 바로 뭐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곱사건이 최대가 될 때는 이 일정한 값에서 이 합사건의 바로 뭐다? 최소를 빼주면 되겠죠. 최소. 가장 작은 값을 빼주면 곱사건이 최대가 되겠죠. 반대로 곱사건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이 두 사건의 합이 일정하니까 합사건의 누구를 빼주면 되겠다? 큰 값, 최대값을 빼주면 이 곱사건의 확률은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합사건이 최소와 최대를 갖는다는 이 말은 바로 누구? 이 합사건의 여사건이
바깥에 있는 바로 이 합사건과 합사건의 여사건, 얘가 뭐가 되면 된다. 얘가 바로 최대된다. 얘가 크면, 이 바깥의 확률이 크면 합사건의 확률은 작아지겠죠. 자, 반대로 이 바깥에 있는 합사건의 여사건이 무엇하면 작아질 때는 바로 어떻게 된다? 합사건이 가장 크게 되니까 바로 이 곱상권도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합사건과 이 곱사건의 최대 최소는 서로 반대이지만 이 곱사건의 최대 최소는 누구와 똑같다? 합사건의 여사건과 똑같다고 했죠.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는 3분의 1로 확률이 일정하고요. B는 얼마로? 5분의 2로 일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 곱사건의 최대를 구해보면 합사건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합사건이 작고 이 바깥의 부분, 얘가 뭐, 얘의 바로 최대를 구할 때는 이 바깥의 것도 뭐가 된다? 최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사건은 무엇이 돼야 된다?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A 확률과 B 확률을 자 15로 한번 통분해 보면 얘는 15분의 10이고요. 얘는 얼마가 된다? 15분의 6이 돼요. 즉 A의 확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사건의 확률이 무엇이 되나?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맞나요?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있죠. 야의 최대를 구하려면 얘가 최대해야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가 되면 되겠죠. 얘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말은 15분의 10과 15분의 6에서 이 전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바로 15분의 10 자체가 되면 되겠죠. 즉, 이 말은 A의 확률이 B의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언제 최소를 가질 수가 있다? 바로 이 A가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A의 확률이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 되어버리며 즉 B 사건이 A 사건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합사건이 바로 10분의 15분의 10으로서 가장 뭐가 된다? 작은 값이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얘가 가장 작으므로 얘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확률 값이 어디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어버리면 15분의 6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바로 15분의 얼마가 되어버린다. 바로 4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합사건이 가장 작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바로 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5분의 얼마가 된다? 6, 즉 5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곱사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곱사건의 최소를 구해봅시다. 최소를 구하려면 합사건이 어떻게 된다? 가장 큰 최대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합사건의 바로 여사건인 이 바깥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최소가 되면 된다는 거죠. 저,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가? 이 바깥쪽 부분이 최소가 되면 돼요. 그럼 바깥쪽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 확률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이 A와 B의 합사건 자체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합사건 자체가 얼마가 된다? 확률이니까 1이 되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 원소의 개수로 찾는다면 이 바로 최대 때는 바로 합사건이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A 사건과 B 사건은 얼마로 항상 일정합니까? 15분의 얼마로 일정하죠? 16으로 일정합니다. 15분의 16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최소는 얼마가 되어 버리면 된다? 15분의 16에서 1을 뺀 바로 15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곱사건의 확률은 가장 클 때, 최대일 때는 확률이 5분의 2가 되고요. 최소일 때는 15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와 최소를 대입하려고 했죠. 15로 통분을 해버리면 15분의 얘는 6이 되고요. 여기는 15분의 1이 최소가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15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공통수학 2의 집합 파트에서 바로 A 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6번입니다. 자, 주머니 A와 주머니 B가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주머니를 그려놓은 다음에 A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1, 2, 3, 4, 5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부터 7까지 쓰여 있는 카드가 바로 어디에? 자, B 주머니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두 주머니 A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보낸다. 임의로가 나왔으니까 수학적 확률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A 주머니에서도 한 개를 끄집어내고 B 주머니에서도 한 개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럴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그랬죠.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주머니에서 숫자를 끄집어내니까 그 합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주머니에 있는 이 숫자를 주사위의 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꺼내서 그 합을 생각하니까 반드시 표를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A 주머니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B 주머니 숫자인데 두 수의 합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꺼내니까 전체는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전체는 자, A 주머니에서는 5개, B 주머니에서는 7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5 곱하기 7, 바로 35가지가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5는 5 컨비네이션 1, 7은 7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주머니 속에서 어떤 카드나 공을 끄집어내는 것은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이 10 이상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이 10 이상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현해 본다면, 자, 1에서는, A가 1에서는 우리가 10이 되려면 존재하는 게 없죠. 2면 2하고 7이 9잖아요. 안 되고, 3은 언제? 3과 7이 바로 무엇이 된다? 10이 되고, 3과 6은 9가 되겠죠. 자, 그럼 A가 4를 뽑았을 때는 바로 B에서는 6을 뽑거나 7을 뽑아버리면 바로 10 이상이 되고 5를 A 주머니에서 뽑았다면 B 주머니에서도 5를 뽑거나 6을 뽑거나 7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다? 바로 10 이상이 되니까 바로 첫 번째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때 우리가 보통 또 문제 풀때 주머니가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 바로 10 이상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P 사건.
자, O 이상의 사건을 Q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확률을 P 사건과 맞죠? Q 사건의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무엇으로?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0 이상인 경우를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5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5의 배수를 생각하는 걸 해보면 5의 배수는 두 수를 더해서 5나 10이나 1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죠? 1일 때는 5가 되는 게 이 4와 더해야지 5가 되겠죠.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1일 때는 4와 더하면 5가 되고요. 10이 될 수는 없습니다. 2가 되버리면 5가 되려면 3과 하면 되고 10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3일 때는 5가 되려면 2와 더하면 되고 10이 되려면 7과 바로 무엇이 된다? 더하면 10이 되겠네요. 자, 4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1과 더해버리면 5가 되고 또 6과 더해버려도 얼마가 된다? 10이 되니까 5의 배수가 되겠죠. 자, 5일 때는 누구라 더해서 5와 더해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바로 7가지죠. 그러면 7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바로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바로 공통 부분이 생기죠. 따라서 이 세 개는 두 번 카운팅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뭐 한다? 더해준 다음에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는 35가 되고요. 7과 6을 더하면 13이니까 바로 3을 빼버리면 10이 되어서 5로 약분하면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된다? 7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적으면 되겠죠. 바로 적어버리면 분모는 5 곱하기 7, 35인데 얘가 두 번 카운트지만 한 번씩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4개와 여기 있는 것은 몇 개로? 6개로 더해서 전체를 35분의 10으로 바로 처리해 버리면 7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자, 합사건이니까 각각의 바로 경우의 수를 더해서 무엇으로? 바로 공통인부로, 즉, 곱사건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위에처럼 푸는 형태가 바로 뭐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즉, 수학적 확률로 분괴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35분의 6 더하기 35분의 7 마이너스 35분의 3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P의 P 사건의 확률이 되고 얘가 Q 사건의 확률이 되고 얘가 바로 P와 Q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어서 더하고 뺀 덧셈 정리로 푼다면 이렇게 푸면 돼. 굳이 또 이렇게 풀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수학적 확률로 풀려면 풀어도 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무엇으로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